이번 시간 회로 이론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밀만의 정리 응용 3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고장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계산을 하고 정전 유도 전압 방지 대책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가에 대해서 밀만의 정리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첫 번째로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발전기가 중성점 비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은 과연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성점 직접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 유도를 해보고요. 네 번째,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에는 각각의 커패시터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통신선과 대지 사이에 이러한 CS라고 하는 커패시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CS에 걸리는 전압 ES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CS에 걸리는 전압 ES가 될 것입니다. 그럼 ES에 걸리는 전압을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X는 K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단면을 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얘는 X는 K인 지점의 값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어떤 정리를 만족한다? 밀만의 정리를 만족하게 됩니다. 밀만의 정리를 만족하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전부 유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발전기 중성점에 비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이 A상, B상, C상이 존재를 하고요. 발전기 중성점은 현재 비접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발전기 쪽을 X는 0이라고 두고요. 부하 쪽으로 가면 갈수록 X의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X를 K라고 둔 것입니다. X는 K인 임의의 지점에서 A상의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장 전에는 A상, B상, C상이 이런 식으로 평형 상태를 만족했다면 비접지 상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A상의 전압은 당연히 X는 K인 지점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A상의 전압은 당연히 0V가 되는 것이고요. B상, C상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의 전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C상의 전압은 이런 식으로 위상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 B상 전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압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비접지 상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 전압 있죠. B상이나 C상 같은 경우 전압 크기가 루트 3배가 되는 것이 바로 비접지 방식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여 시간이 되면 왜 비접지 상태에서 루트 3배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성점의 전위가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압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식 있죠. 이 식은 밀만의 정리를 만족하는 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X는 K인 지점의 전압이 각각 A상은 0V, B상은 이렇게, C상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죠. 왜냐? EA 전압이 0V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B의 전압은 이 친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C상의 전압은
이 친구를 적용해 주시면 일선 지락 고장이 X는 K인 지점에서 발생했을 때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친구가 비접지라 할지라도 X는 K인 지점에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기 위해 만든 모델링 있죠. 이 친구는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발전기에는 비접지 상태로 있는데 왜 여기 등가 회로에는 이런 식으로 중성점을 연결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는 K인 지점에서는 반드시 밀만의 정리를 만족을 해야 하고 발전기 중성점이 비접지인 경우에 X는 K인 지점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전압이 변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밀만의 정리식에다가 이 친구들만 넣어주면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중성점 비접지인 경우에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이 존재를 했죠. 그러면 이 친구 전압은 0V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새로운 전압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E'B 그리고 E'C를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서 ES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상이 마이너스 150도인 것은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이 0도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50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크기는 1이고요. 이곳이 3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Y축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X축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150도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50도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1이 될 거고요. Y축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X축은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는 여러분들 잘 정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공통 분모로 2분의 루트 3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S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부의 제곱 그리고 허수부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바로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식이 되겠고요. 이 S는 크기 값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계산했더니 얘네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계산했더니 얘네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CA, CB, CC가 전부 같다라는 조건을 도입을 할 거예요. 이 식은 보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가만 충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같은 값이다 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성점 비접지인 경우를 살펴봤으니까 발전기가 직접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발전기 중성점이 직접 접지가 되어 있을 때 X는 K인 지점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A상에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점 전위 이동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상은 0V가 되고 B상과 C상의 전압은 고장 전과 다름없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새로운 전압인 E'B, E'C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유도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과 논리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위상이 마이너스 120도, 120도로 각각 주어져 있죠. 위상이 120도일 때
크기가 1인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축 값은 2분의 1이고 y축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20도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x축의 값은 동일하고 y축의 값은 2분의 루트 3 동일하죠. 부호만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축은 실수부, y축은 허수부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0도일 때 좌표는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고 위상이 120도일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는 전압 크기가 루트 3배로 늘어났었죠. 그래서 공통 분모로 뽑을 때 2분의 1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식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전과 동일한 논리로 ES 전압 크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부의 제곱 그리고 허수부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한 것이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ES는 크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계산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연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비접지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는 이런 식이 되었었죠. 그래서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비접지에 비해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은 비접지에 비해서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과연 정전 유도 전압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식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연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3C를 CA, CB, CC를 다 더한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가가 충분한 경우 이 친구를 말하죠. 전압 평형을 유지한다면 EA, EB, EC가 서로 더해져서 0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은 이론적으로 0V가 나오게 됩니다. 연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의의 문제죠. 한번 연가를 제대로 실시를 하면 이 친구들의 값은 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신경을 쓰면요. 근데 부하가 불평형이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압이 불평형인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신선과 전력선의 거리를 띄워놓을수록 C값은 감소하겠죠. 이때 CS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C가 작아질수록 여기 이 친구들 있죠. 얘네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선과 전력선의 이격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려면 경과지가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작정 경과지를 늘린다고 하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겠죠. 따라서 우리는 비용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친구들을 적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신선이 내부에 지나가고요. 겉을 금속 실드선으로 차폐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접지를 시키면 밀만의 정리 등가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얘가 바로 접지한 금속 실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드를 접지한 곳에 통신선 정전 유도 전압은 존재를 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전력 케이블에서 금속 시스 접지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은 사실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통신회사에서 처음에 뿌려주기 시작하는 케이블 있죠. 굉장히 큰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금속 시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를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